근황 뭐 그런 거 네. 얘기하고 네. 여기 이제 저희가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좀 중간에.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방 정치 뭐 생활 정치 뭐 그렇게 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유용한 생활 정치 라이브 초대석에는 우리 금천구청장이시죠, 유성훈 금천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잠깐 좀 화면을 예. 보니까 저를 잠깐 내가 봐야 되나? 다정스럽게 이렇게. 예. 예, 저하고 전에부터 잘 알던 사이인데 그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동안 제가 방송하면서만 또 뵙다가 이렇게 또 뵈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청와대도 계셨었죠? 예, 예. 청와대도 계시고, 예. 청와대 비서실에도 계셨고, 예. 그때가 DJ 정부 때인가요? 노무현 DJ 정부 때 있었고요. 네. 마지막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초반에 나왔죠. 아, 그래요? 네. 지금 금천구청장은 첫 번째신가요? 두 예, 번째? 초선입니다. 아, 이거 어렵게 되셨네. 예, 저도 이제 중앙당 생활하고요. 네. 청와대 행정관도 있다가 네. 또 국회 보좌관 생활도 어이구. 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유영학 교수님처럼 네.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했는데요. 안 해보신 게 없잖아요. 네, 되게 거의. 사실은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여의도 정치권이 여의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에 모르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금천구도 연고가 많으시지 않으세요? 예, 저도 사실 이제 저희 금천구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어. 이제 졸업한 어느 사람이고요. 중고등학교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세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세일중학교. 그다음에 네. 문일고등학교. 아, 문일고등학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거기를 명문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은 또 저기 가셨잖아요. 네, 중앙대학교. 예, 이재명 후보와 같은 대학. 네, 이재명 후보랑 응. 저랑 이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법대고, 네. 저는 이제 경희대학을 졸업했죠. 경영대학이요. 예, 예. 잘 아세요, 두 분이죠?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음. 중앙당 생활을 할 때 어.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부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예. 그때 이제 조금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남시장으로 가셨고, 네. 저는 또 다른 중앙당 활동이나 네. 지역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후에는 별로 이제 교류는 없었는데 최근에 네. 좀 후보로 성남시장으로 되시면서 네. 또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예. 그때 좀 몇 번 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무래도 동문이니까 좀 애정이 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중앙대학교가 요즘은 이제 사실은 조금 네.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중앙대학 출신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네. 예전에는 좀 몇 분 계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몇 분 안 계셔서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교류들이 좀 있고요. 네. 예. 좋은 사람 같아요, 이재명 후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어려운 시설을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이 얼만큼 많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선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서민들이 삶을 네. 얼만큼 이해하고 그렇죠. 그분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대선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예. 선관위에서 나오니까 예, 그죠? 예. 예. 또 단체장이시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음은 있더라도 예.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네,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을 못 하죠. 그렇죠. 예. 예. 뭐 좋다 나쁘다도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제대로 표현 못 합니다. 그래요? 속으로 이제 속으로 속으로만 좋아해 싫어해? 예, 예. 예.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예. 사람이 떨어지면 좋겠어. 뭐 예.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예. 참. 그건 그렇고 최근 그러면 지금 임기가 4년이죠. 네. 총장이. 그러면은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4년의 기간이 네. 진짜 세월이 화살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진짜 더군다나 코로나가 네. 2020년도 봄에 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 봄에 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1년 6개월이 이제 현역 구청장으로서 네. 활동을 했고요. 네. 그 후에 2년 6개월을 어. 코로나 방역 대응에
하다 보니까 그러셨겠네요 정말. 예, 저뿐만 아니라 음. 아마 초선구청장들이나 초선 단체장들은 아마 비슷하게 드실 금천구에서 어떤 방향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거의 사실은 신천지가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도 뭐 신천지의 지부랄까요? 뭐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예. 유성훈 총장님도 쳐들어갔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전에 가서 음.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들어오고. 그때 초기에. 예, 예.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거기 출입금지 네. 이렇게 붙이고. 그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명단도 확보하고 그때는 비상이었죠. 신천지에서 명단을 안 줘왔고. 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한 네.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본격화 될 때는 아마 대부분 이제 폐문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내문 붙이고 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걸 하셨는지 진짜 뭐 중앙에서 한 것만 지금 다 뭐 누가 했다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방역의 초점을 네. 주민 참여형 방역을 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방역.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방역 소독에 이제 참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직능 단체라든지 뭐 새마을회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뭐 방역 활동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방역 기구나 뭐 기기 뭐 소독약은 저희 구청에서 이제 공급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실제로 방역을 본인들이 하시니까 공공장소나 그런 데 가서 네, 이제 그렇죠. 뭐 놀이터도 가고 뭐 역사도 가고 시장도 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신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방 접종, 네, 백신 접종도 스스로 더 음. 맞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네.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네. 접종률 1위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 통계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총장님이 뭐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열심히 했지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19 데이라고 19? 예, 19 데이. 19 예, 데이. 코로나 19 데이요. 데이를 정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매월 네. 19일. 19일 날. 네, 코로나 19니까. 그래서 코로나 19 데이를 정해서 19일 날은 데이 DAY 네, 데이. 예. 그래서 데이 19대 코로나 19 데이를 정해서 그때는 동시 방역을 와. 저희가 십계동에 있거든요. 네. 십계동에 동시 방역을 같이 이제 했습니다. 저희 구청, 보건소, 또 네. 아까 말씀 주민자치회. 총장님도 나가서. 네, 저도 나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민 참여형 방역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확진자도 좀 낮게 나왔고요. 그래요? 네, 그런 또 효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네. 모범 사례로 그래요?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칭찬 받으셨어요? 네. 그 당시에 중대본이 정세균 총리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정세균 총리가 유성훈 총장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서 네. 금천구 모범 사례 이런 것도 한번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 기초단체에서 그걸 또 배워가고 그랬겠네요.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요. 확진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비상시기였으니까 네. 신천지는 가서 이제 어떤간에 하고 확진자가 구청에서 나왔다. 그때 한 명만 나와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진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네. 진짜 뭐 현장에 이제 이 확진자를 이제 옮기셔야 되잖아요. 딴 데로 가요. 병원, 생활치료센터나 그렇죠. 병원을 예. 옮겨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런 곳이 병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 네, 그랬어요. 나중에 맞아요. 저희 금천구도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지만 그런 이제 이송 관계라든지 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자택 소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지자체 몫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그 서툴렀죠 많이. 네. 그래도 조금 났던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사스 메르스 때 했던 약간의 경험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경험을 좀 살려서 대응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전염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보건소의 네.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과 대책회의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이제 의사회하고 네. 뭐 이런 약사회랑도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금천구 의사회 의사분들이 자원봉사를 또 해주셨어요. 직접 오셔갖고 선별 진료소에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고맙네요. 큰 힘도 되고 네. 또 그런 생각도 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만 명, 7만 명 오미크론이요. 지금도 지금 이럴 때는 진짜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선별진료소가 이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됐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항원 검사 키트라고 이제 먼저 검사를 해서 자가 검사 네. 키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가 검사 키트를 검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오셔갖고 아침에 보면 주로 굉장히 많이 서 계셔요. 그래요? 예, 그분들이 보통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시거든요. 예, 거기서 검사해서 키트상 양성이 나온 분들은 또 PCR 검사를 넘어가고 아닌 분들은 아닌 분들은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이 PCR 검사만 하는 곳은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거기는 또 거기도 한 하루에 한 500분 이상 오셔서 네. 그래요? 예, 보건소에 저희는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보건소에서 한 굉장히 아침에 뭐 줄 서서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영하 10도의 날씨인데 네. 저희가 뭐 진짜 이렇게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기를 막아드릴 수도 없고 실내로 그러면 할 수도 없는. 오늘 추웠어요. 예, 엄청 그 진짜 고생들 하시는 거 제가 보고 막을 수도 없겠군요. 예, 실내로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안 되죠. 전파력이 이제 이게 뭐 강하기 때문에 노상에서 서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 나눠주듯이 예. 그 번호표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그 대기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표를 먼저 가지고 가셔서 외부에 계시다가 또 차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그 하나만 총장님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택 치료 지금 자택 치료를 하는데 그게 동거인도 있고 말이죠. 자택 치료 이제 7일로 제한했죠. 네. 자택 치료는 금천구에서 자택 치료 하시면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잘하면 자택 치료를 잘 극복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택 치료자는 재택이죠. 이제 병원을 이제 저희 협력병원을 구해 갖고 그 협력병원에서 재택 치료자한테 하루에 이제 2번 정도씩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또 바뀐 게 뭐냐면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이나 위험하신 분들한테만 그렇게 하고 일반 재택 치료자는 이제는 이제 자가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사각지대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현장에서 직접 이제 뛰시는 구청장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떤 분이냐면은 특히 1인 가구. 1인 가구. 네.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사각지대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재택치료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약을 사다 준다든지 그게 안 되는군요. 네, 안 되는 거죠.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금천형 재택치료를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드리고 약품도 배송해드리는 1인 가구라든가 이제 나이 드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재택 치료하시는데 그 동거 가족들이 있어요. 맞아요. 동거인들도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불안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주거 면적이 넓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방을 분리해서 또 화장실도 뭐 2개라면 분리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다. 굉장히 이제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안심 숙소라고 그렇게 해갖고 호텔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역의 호텔하고 지역 호텔하고 이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 일정금은 지원해 드립니다. 구청에서. 그리고 서울시도 그런 이제 안심수소를 고구에 만들었고요. 그런 또 오세훈 시장이 그걸 배웠네요. 배워봤네요. 금천구청에서 하는 거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한 거죠. 그렇죠. 뭐 방역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경우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잘 어떻게든 대처하느냐. 그렇겠네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네. 방역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4차 접종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제 3차 접종까지는 완료했는데요. 네. 참 이제 여러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접종 후유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뭐 의사 선생님은 제가 여쭤보니까 네. 대부분 맞은 게 더 실보다 득이 많다. 아니 의사 선생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역 얘기는 길어지면 또 우리 유성원 청장님 다른 얘기가 이제 깎일 수 있으니까 제가 책을 갖고 오셨는데 며칠 전에 출판 기념회 하셨다 그러던데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왔다면서 사람이요. 예, 하여튼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사실 이제 좀 제안했는데 실무자들이 고생도 하고 했는데요. 네. 하여튼 많은 관심을 주셔서 하여튼 이 자리를 또 빌어서 네. 제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친필을 써주시고 이 책 내용 잠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이제 책 제목을 네. 선왕宫 관문도시의 도약, 네. 파일럿시티 금천 이렇게 일단 졌습니다. 파일럿시티. 네. 멋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시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소한 개념인데요. 네. 뭐 비행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파일럿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파일럿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자기기에 보면은 네. 파일럿 램프라고 있습니다. 램프. 네, 파일럿 램프가 어떤 기능을 하면 표시등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요? 네. 파일럿 네, 표시등. 표시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시티 금천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선도도시 금천. 네.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라도 작은 정책이라도 큰 정책이라도 어떤 그 서울을 또 대한민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선도해 나가겠다. 또 그런 금천구로 키워나가겠다. 그런 또 금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을 제목으로 이제 표현을. 방역에서 그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에서 또 카피해가고 그랬듯이 말이죠. 네. 뭐 그런 또 제 의지가 담아 있고요. 네. 그래서 책 내용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금천구에서 이제 단체장을 하면서 저희 이제 기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좀 우리 생활 정치니까요, 저희들이. 네. 여기서 생활 정치와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마침 또 딱 피셨네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촘촘한 복지 점검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동네방네 복지통과 금천 동행지기 출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들이 이제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힘없고 약한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좀 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복지나 뭐 교육이나 이런 문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돼서 금천형 복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금천형 복지.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은 뭐 정부나 서울시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맞느냐, 또 사각지대가 없느냐, 또 사실은 이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다 보면은 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렇겠죠. 자기 스스로 이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옛날에 뭐 성파 세모자 사건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비극적인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만나보면 진짜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되게 어려운데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복지통이라고. 복지통.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나 또 이런 거 써서 넣으시면은 또 아니면은 그분들도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이웃이 우리 동네 옆집에 좀 어려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쉽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런 데도 편리하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래서 성과들이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이 하면서 제가 네. 구청장 직선 문자 네, 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문자를 제가 이제 홍보해갖고 일로 무조건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습니다. 네. 하루에 몇 통이 나와요?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0~300건도 왔는데요. 와. 네, 근데 이제 특정 민원이 또 있어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오는 진짜 그런 민원도 아마 안 되는 건데 네. 부총장님 해주시겠지 하고. 네, 그래서 반복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네. 좀 많고 그걸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하는 이제 그게 주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민원이죠. 그게 결국 정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치 위에서 저 높으신 분들끼리 하는 게 정치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삶이라든가 생활을 해결하는 거 그게 정치고 그런 개념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또 아까 또 다른 거 한두 가지 또 소개를 드릴까요? 네. 문화유산 네. 또 꿈꾸는 청춘. 저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아까 표현했던 네, 제가 사실 잘 찾아내죠. 네, 금방 지나갔는데요. 금천구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뭡니까? 주민자치입니다, 사실은. 예, 실질적인 예. 주민자치를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네. 전 동에 이게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잖아요, 이건 어느 곳마다 안 돼 있는 안 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반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하는 거. 관변단체들이 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벌써 이제 3기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해갖고 올해 3기를 구성했어요. 그래요? 네, 전국에서 저희하고 몇 개국 정도가 몇 개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 그럼 자치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저희가 조례를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직능단체에서도 추천받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신청 기간에는 현수막도 걸고 주민자치회에 회원을 모집합니다. 딱 해갖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요? 예, 아쉽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20대는 아니고 20대, 30대가 조금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바쁘지. 네, 직장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여성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많죠, 사실은.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이제 관변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드립니다. 예산을. 예,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공모 사업도 하고요. 또 주민자치 의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초에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올해의 우리 동네의 의제는 뭐로 갈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산 일동, 독산 이동 이렇게 다 구성이 다 돼 있겠네요.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올해는 청소 문제를 좀 우리가 주민들이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자 이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골목길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골목길 활성화를 좀 해보자. 아니면 무슨 치안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것들 극복해보는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자치회에서 논의하고,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청장님 만나고 이거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배정도 해서 그 예산을 갖고 그분들이 또 거기서 결정을 또 합니다. 자기네 본인들이 이렇게 그 1, 2순위를 정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저희가 지금 동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습니다. 꽤 주시는 거네요. 그 예산을 갖고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순위도 정하고 또 탈락되는 사업도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다음에 하자든지 네.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그럼 총장님은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에요? 주민자치를 뿌리가 때려진 어느 정도 내려진 것 같은데 네. 향후에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자치. 주민들이 자치한다. 네. 하나는 분권. 분권. 네. 자치와 분권이 지방자치의 두 축이라고 봅니다. 네. 자치는 주민자치거든요, 사실은. 네. 그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되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래서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모을 거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거냐, 이것이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유지하기, 운영해 나가기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의 예산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좀 더 다 이렇게 좀 더 확보해갖고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동 문제는 거의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예를 들면 어떤 때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 뭐 환경예산 사업이나 또 아니면은 무슨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골목길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 치안 안전 뭐 네, 그런 거. 또 아니면 마을 축제. 네,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요?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발전 방향은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의 자기 완결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시흥삼동 같은 경우는 시흥삼동. 네, 마을 기금을 조성을 또 했어요. 주민분들 스스로. 네. 그분들 마을 기금도 만들고. 마을 펀드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협동조합도 만듭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도와드리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직접 하셔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총장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환경을 조성해주고 디자인하고. 네, 그런 정책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저희 역할이죠. 총장님 인기 좋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해요. 총장님 그럼 시흥 몇 동에 사세요? 독산동에 사세요? 저는 이제 독산 1동에 삽니다. 독산 1동에? 네. 거기도 뭐 주민자치 회원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 위원은 이제 안 되고요, 공무원은. 네. 공무원 안 돼요 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모든 동에 다 참여하지만 독산 1동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경 쓰고 또 가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직접 이제 지금 4년 가까이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4년 가까이 쭉 해오시는데 이제 뭐 댓글도 이제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 4년 가까이 해오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아까 방역 문제도 얘기하셨고 이러한 그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정치, 생활 정치 이런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장이 쭉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부딪히기도 하셨을 테고 반발도 있었을 테고 예를 들면 그것도 실현도 하셨을 테고 또 중앙하고의 갈등도 있으셨을 테고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민선 7기 이제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선 7기의 의미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은 62%가 넘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촛불 정부가 있어갖고 그렇죠. 그 직후에 이제 민선 7기 선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주민에게 봉사하고 또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 보면 제가 이제 사실은 골목길 구청장이라고 저도 이제 스스로 닉네임을 붙였는데요. 그래요? 진짜 어려우시고 힘없는 분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게 이제 역할이고요. 그게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거에 또 머물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또 비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이 두 가지로 보고요. 특히 요즘은 뭐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이제 구청장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를 들면 뭐 일상 민원으로 표시되는 예를 들면 청소, 주차, 뭐 아니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기초단체의 임무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한 치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교육 문제라든지 뭐 골목길 뭐 보도블록 개선에서부터 뭐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뭐 가로등 불빛이 예, 좀 이렇게 예, 흐리다. 흐리다. 또 어떤 집은 또 너무 밝아서 못 자니까 좀 줄여달라. 이런 이제 항상 지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거예요. 예. 왜냐면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가로등 빛이. 맞아요. 그렇겠네요. 또 예를 들면 주차도 그렇습니다. 주차도 어떤 분은 주차 왜 빨리 이게 단속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네. 분들은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진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술술해라. 네, 항상 그런 이제 생활의 현장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쭉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주민자치회도 말씀하셨고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제가 조금 이제 개념을 뽑아내면은 결국은 이게 지역 주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맞습니다. 예.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내 생활 내가 할 테니까 좀 도와주고 디자인만 해주시고 어려운 거 풀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방자치라는 것이 예, 생활정치이고요. 네, 생활정치. 네. 그 생활이라는 것이 진짜 주민들이 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내가 사는 동네가. 네, 내가 사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또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생활 공동체로. 네. 예. 여기 사실은 예, 서울 같은 데는 저희 금천구는 그런 게 조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을 잔치, 마을 축제도 열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이 모이시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다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좀 회복하는 것도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살맛이 나죠. 네. 이웃들하고 그냥 담싸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네. 소음이나 있다고 그러고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도 저희도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네. 아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19의 희망 음악회 같은 걸 열어요. 야 재밌겠다. 네, 그런 건 이제 아파트에서 엽니다. 저희 본인들끼리. 재밌네.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네. 공원이라는 데 살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고요. 뭐 그 음악회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도. 노래도 한번 하셨. 노래 코로나 때문에 노래는 이제 음악 듣는 거. 듣는 거니까 예. 노래하면 안 되지. 네, 나도 이제 쭉 이제 잔디밭에 앉으셔갖고 좀 음악회 하니까 코로나로 이제 지친 또 마음 힐링도 하고 풀어지고 아주 그런. 뭐 영희 엄마도 만나고 철수 네, 아빠도 만나고 네, 그렇죠. 그러는군요. 네. 재명이도 만나고 네. 성렬이도 만나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황소라는 분이 네. 부럽습니다. 금천구 주민들 그러네. 지혜수님이 그러셨나요? 예. 금천구로 이사 오세요. 예, 앞으로 이제 금천구가 사실은 이제 예. 서울의 변방으로 있지만 네. 그런 이제 공동체가 네. 좀 있고요. 아직도 이제 진짜 뭐랄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뭐랄까 주민자치회나 또 네. 그런 봉사 단체, 네. 봉사 조직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다른 동네에서 못 느끼는 게 좀 금천구는 있다. 근데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금천구? 요즘은 이사 가려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금천구가 시골틱한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아직까지 초등학교 동문회도 잘 되고. 그래요? 네. 약간 시골틱한 게 있는데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좀 정스러운 정이 있는 동네다. 그래요. 이렇게 좀 저는. 총장님이 정이 넘치게 이렇게 보세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이제 금천구 얘기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 지방자치 아까 지방자치 얘기하다가 지방 분권이다 이런 얘기하다 마셨는데 그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아니 이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냥 예산 꽉 쥐어서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기재부 그냥 그래서 곡관직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도 이제 사실은 한 3년 6개월, 4년 전에는 민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언제 민간인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건 말 수 없지만. 예. 네. 이 민간인 할 때는 이제 중앙정치나 이런 걸 행정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답답하고. 왜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늦게 하지? 아 그렇지. 네, 또 왜 잘 안 되지? 공무원들은 뭐 하지? 맞아. 뭐 이런 또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이제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정책을. 네, 좀 뭐랄까 이제 국가의 대사를 정하고 또 전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네. 배분도 하고 또 특히 외교나 국방 이런 거를 중앙정치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떤 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고 네. 또 그분들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지원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요. 팍팍 말이죠. 네. 그리고 안 주잖아요, 근데.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좀 예산이나 또 조직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을 좀 달라. 안 줘요, 근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한 70여 년 만에 이제 전부 개정을 해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큰 변화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개정안 중에서? 개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주민자치에는 빠졌어요. 아까 말씀 주민자치 빠졌으면 아쉬운데요. 유성훈 총장님이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지방의 자치를 뭐 더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인데 네. 중앙에서 지방에 위임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네. 위임 사무라고 네, 그러죠. 위임 사무가 한 수백 개 돼요. 네, 엄청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하죠, 지방에서 하죠. 예를 들면 무슨 세금 걷는 것부터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세가 국가에서 걷는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런 거는 결국 지방 이제 자치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무 중에서 핵심적인 자율권을 좀 달라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예산 편성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랄까 이제 이 조직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각 단체마다 네. 공무원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행안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쪽에서 못해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그리고 신기하네. 예, 그다음에 또 입법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중앙정부나 또 광역정부나 네.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제 예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단체장들 모이면은 네. 맨날 뭐 이 좀 지방정부 예산이 지금 현재 한 8대2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8대2요. 예. 세금이 다 거치면 세금 거치면 80%는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예, 20%만 줘요? 예, 이 정도를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그러니까 중장이 월급도 안 나온 거 아니? 아니 그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려운 단체 같은 경우는 군 단위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 문제가 된 그 무슨 세금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는 중부세. 네, 중부세. 중부세 걷어서 그런 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네. 이제 전 국토적인 균형 발전도 있고요. 또 서울시 내에서도 예를 들면 강남 서초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세금이 잘 거치고 세금 잘 거치니까 이제 교부세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그쪽은 교부세를 하나도 안 주죠. 교부세라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세금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비율은 이제 저희라든지 좀 어려운 데는 좀 더 많이 주긴 하지만 그런 걸 좀 더 많이 달라. 왜냐면 저희는 뭐 이제 뭐 딴 동네보다 조금 그런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네, 좀 그런 교부세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것이 저희 이제 요구 사항이거든요. 유성 총장님 그 로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부도 가야 되고 기재부도 가야 되고 서울시도 가야 되고.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구청장은 네. 이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이다. 병이에요? 뭐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맨날 이제 사실은
서울의 자치구니까 네.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타와야 돼요. 많이 타와야 되고. 네, 서울시에 가면은 네. 서울시의 갑은 서울시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갑인 것처럼 왜냐면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본인들의 예를 들면 국방부다 뭐 아니면 뭐 문광부다 그러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예산을 지키려면 이게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키려면은 확보하려면 서울시 의원이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의원들한테 잘 보여야지 잘 구청장하고는 필요 없어요. 근데 구청장은 거꾸로 서울시장이나 네. 또 구청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뭐 말씀은 잘 들어주시는데 하겠다 그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더 세지 구청장보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평소에 시의원들하고 많이 밥도 먹고 막 그래야겠네요. 예.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저희 동네 시의원님들하고 저 논의도 하지만 네. 다른 동네 시의원님들 아주 자주 부탁합니다. 뭐 초상 났다 그러면 가서 네, 인사도 하고 네, 인사도 해야 되고 가서. 구청 쪽에 놀러 오시고 저희 구청 설명도 드리고 네. 또 서울시의회 뭐 예결위 같은 게 있을 때는 네. 가서 또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읍소도 하고 네. 또 시의장님한테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뭐 그런 활동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구청장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이제 병이다 이런 그런 또 약간 이제 하소연도 했는데요. 금천구는 지금 그 예산 그걸 자금률이라 그럽니까? 네. 그 몇 퍼센트나 돼요? 저희들 최근에 이제 서울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 이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립도라고 재정 하나요? 자주도나 이런 것들이 시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저희 금천구도 강남은 높을 네, 테고. 강남이 뭐 강남 서초 이런 쪽에 뭐 상위권에 있고요. 네. 그 상위권이 5위 정도, 그다음 영등포 뭐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기업도 많고, 기업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상업 지역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 세수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지역이 번화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들이 격차가 좀 심해요. 네. 저희도 한 뭐 최근에는 많이 이제 재정 자립도는 올라가서 서울 중하위 중위권으로 접근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순위가 큰 의미는 없고 좀 이렇게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유성 구청장님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발에 땀이 나도록 시의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나서 하여튼 예산을 따오는 그걸 맨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정 활동도 해야지 집안 주민자치회 사람들도 만나야지 디자인해야지 설계해야지 또 이제 금천구 공무원들하고 또 얘기해서 설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예산을 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로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이제 법이 바뀌어져야죠, 사실은. 네. 법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과 지방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이제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도지사 이렇게 예, 시도지사와 대통령하고요. 예, 행안부 장관, 어. 그다음에 대통령님하고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열렸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정기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서울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네. 좀 괜찮은 자치구와 또 그렇지 않은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정은 구정이고 구정은 시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은 같은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건 금방 뭐 연락이 옵니다. 구로구에서 예, 구로구에서 뭐 좋은 정책을 하고 뭐 하면은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그래요? 옆 자치구 옆에 구에서는 하는데 왜 안 해? 뭐 자네는 왜 안 하나? 그렇지. 요청장 빨리 하게.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배우는 거죠, 뭐.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또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구청장 협의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교류도 하고 뭐 정보 소통도 하고 서로 모범 사례도 이렇게 발표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조금 더 시와 구가 긴밀하게 이렇게 좀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좀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세 지방세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금천구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부라고 부르긴 부르도 못 부르죠. 못 부르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데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 자치단체라거든. 그렇게 다르더라고 얘기가. 네. 언론에서 지방 정부 하면은 관료들은 중앙행정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세수는 지금 몇 대 몇 비율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조정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8대 2 정도의 구조인데. 세금을 우리 국민이 다 내면은 80%를 8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근데 20%를 지방정부가 가져간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중앙에서? 뭐 많이 섞여 있나?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이거 80%를 걷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또 지방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좀 이제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 구조를 원래는 뭐 6대4 6대4 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줄 거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7대3 그때 그까지는 발전을 못했고 7대3 얘기한 것 같아요. 7대3 정도의 구조로 좀 노력을 더 마지막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홍남기가 안 하나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저는 요새 홍남기 부총리 오면 그 중소 영세장인들 그 주는 것도 안 주고 막 그래서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시는 아직 그걸 기본소득을 못 했는데요. 네. 이제 재난지원금. 이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같은데 100% 줬잖아요. 다 줬죠. 그 저희 금천구는 옆에가 광명시고요. 네. 또 밑에가 안양시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바로 옆이네. 같이 생활권입니다. 거긴 100% 받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 줘? 10만 원 받았는데 뭐 금천구는 안 왜 안 줘? 또뭐 이제 또 항의 섞인 또 말씀도 저희한테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금천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족하니까 줄 수도 없잖아요. 예산은 이제 물론 뭐 이제 예를 들면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좀 행사성 예산 그걸 줄여서 이걸 만들어 볼 수는 좀 있어요. 사실은 조금 이제 근데 이제 자치구마다 조금씩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럼 막 언론에 막 나고 여러 가지 지금 금천구청장 단독으로 100% 줬다 그러면 유성훈 청장이 막 그냥 언론에 날 텐데. 근데 이제 지방 같이 또 뭐 경기도처럼 이렇게 좀 도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그런 게 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이제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 문제제기를 몇 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 주자. 그래서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뭐 얼마씩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주자. 근데 이제 그게 잘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거부했군요. 논의 과정에서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수 문제는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개헌을 하게 되면 결국 뭐 권력구조 개헌도 있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지방 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님은?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은 당연하고요. 왜 당연합니까? 이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듣고 있는 곳이 지방입니다. 자기 지역. 자기 지역이고요. 청와대가 아니죠. 지역에서의 그런 생활 정치나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아주 근본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시대가 이미 우리는 와 있다.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그런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예산이나 조직이나 또
뭐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또 여러 가지 사무를 이양을 하고 그런 이양을 통해서 사무가 지방 이제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하면 예산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더욱이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자치경찰제라든지 자치경찰제 또 뭐 교육자치 뭐 이런 것도 또 뭐 더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네, 자치경찰제는 이미 이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서울 광역 단위로 다 이미 실시는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신호등이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못 결정합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랑 협의를 해서 뭐 거기서 이제 된다 안 된다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 그럼 안 돼. 그럼 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좀 뭐랄까 어떤 그런 방안을 짜서 이렇게 좀 안을 만들어 저희가 이제 제안도 드리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총장이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총장님하고도 잘 알아야겠네요. 뭐 이제 병이니까 가불병에서 병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뭐 네. 주민자치권을 활성화하고 또 네. 지방행정이나 뭐 단체 간에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반영을 했는데 네. 근본적인 또 보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개헌을 하게 되면은 네. 개헌에다가 이제 상당히 명문적이고 명시적으로 네. 지방 정부라는 말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 법률과 이 조례들이 막 달라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죠. 네. 조항이 있는데 이제 지방 정부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네. 그 법 취지에 맞게끔 법률과 시행령이 다 재개정되겠군요. 재개정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도 개정되고 다 이제 따라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적인 이제 자기 완결성, 정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네. 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또 외교 국방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금천구가 하나의 지방 정부라면 그렇지. 금천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정신에 맞게끔 네. 맞춰줘야죠. 그러다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예산 배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라와야 되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예. 요구하는 거를 예. 중앙에 그 기재부에서 모르잖아요. 그 행안부에서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네들이.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사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네. 그런 사무의 이제 뭐 주도권이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기초정부, 지방정부 기본 사무, 기초지방정부 기본사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방자치의 이제 행정관리 사무라든지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무, 또 지역개발이나 주민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련된 사무 이런 것들이 쭉 기초 정부의 기본 사무들이 있는데 이런 사무들이 좀 강화돼야 되고 바뀌어져야죠. 네. 그래야지 실질적인 이제 지방 정부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저는 자꾸만 중요하다고 자꾸만 강조하고 총장님한테 자꾸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건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정책을 보면은 뭐 탈모 문제라든가 또 59초 뭐 공약이라든가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 후보를 좀 경감시켜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각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 20대 30대마다 또 새로운 공약들이 막 나오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런 거 봤을 때 그게 뭐 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앙의 이제- 거대한 담론이라 이런 것보다도 네. 그걸 뭐 소확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던데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그게 결국 생활정치고 지방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 뭐 그런 말씀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방 이제 지방 정부가 예를 들면은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이제 쭉 핍니다. 네.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현재로는 이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 정책을 좀 만듭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청년 활동 공간을 네트워킹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청춘 빌딩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기다가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네. 많으니까 굉장히. 네, 그런 걸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예를 들면 뭐 의견을 받고 또 그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에서 네.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 과정들이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굉장히 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서 모범 사례로 하면은 이게 다른 거네요. 중앙에서는 정책화만 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구체하고 현실에서 여기 국민들이 내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주인으로서의 부분은 결국은 각 기초단체, 그죠? 지금 얘기한 지방 정부에서 그걸 해야만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게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안 해요 지금? 뭐 이제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지방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도 보면은 대부분 다 지방 정부에서 많이 또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가 중앙 정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요 이제. 네, 올라가면은 중앙 정부에서 모범 사례를 채택을 해서 네. 다른 자치단체에다 뿌려줍니다. 뿌려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방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럼요. 네. 그 현실이니까요. 그쪽에서 알 수가 없죠. 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하셨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권력구조 개헌도 있지만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정확히 넣어야 된다. 네. 87년도에 개헌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예. 민주화운동 세게 한 걸로 제가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제. 예. 네. 그때 그냥 민정당하고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단임제 5년 하자. 네. 그것만 했던 것 같지 지방 분권이나 지방 정부 벌써 35년 전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개헌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발달된 변화한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욕구 욕망을 특히 지방 정부와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문제라고 또 하셨네. 네. 지혜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청라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뭐 지방자치 문제, 지방정부 문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치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되겠다. 네. 그런 걸 좀 마냥 제가 무제한으로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주제처럼 네. 생활 정치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있고요. 또 이 생활 정치를 실현하려면 네. 주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주민 참여를 잘 어떻게 이렇게 반영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아쉬운 점은 이제 뭐 개헌이나 또 아니면 이런 부분 예산 구조나 이런 것도 좀 지방 정부를 믿고 개헌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에 많은 좀 권한을 좀 위임해 주시면 이제는 이제 옛날의 지방 정부는 아니다. 이제는 민선 7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7기 이제 네. 구청장이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이런 또 한 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 정부도 이제 지방 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권한이용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드리고. 안 믿어요? 예, 아니 뭐안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중앙 정부에서의 권한들을 안 놀라 그러겠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그것도 같아요. 기득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 놀라 그러겠지.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단체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일자리.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일자리를 얼마큼 만드느냐.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야지 저희 금천구도 많은 분들이 이사도 오시고, 그렇죠. 또 일자리가 있어야지 금천구에 사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뭐 아이도 낳고 뭐 이런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지 자족 도시로서 또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 경제 살리기 또 뭐 이런 데다가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네.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중앙 우리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많아야지 진짜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드는 게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저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국토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지방 조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뗄 수 없는 관계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 서울은 조금은 이제 다르긴 한데요. 네.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낙후에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충청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행정수도 옛날 얘기 나왔던 것도 국회의사당 있고요. 대통령도 내려간다 뭐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면 서울로 경제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은 아예 이제 안 합니다. 저희 이제 이 관내 이제 쥐벨리라고 옛날에 이제 그 구로공단이 이제 이번에 쥐벨리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쥐벨리의 이제 수원 이남 평택으로 넘어가면은 뭐 아이들이 취직하러 입사 이렇게 공고해도 오지 않는데요. 왜냐면 거기 가도 뭐 문화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고 하니까 다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 그러네요. 특히 중소기업은 뭐 안 온대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정도는 뭐 오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저희 그 기업들도 서울에서 버티려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막 이러고 뭐 있는데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진짜 교토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친구들은 그 지역에 좀 산업 활성화되면 또 지역 활성화되면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경쟁도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방 자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 균형 발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싶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득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뭐 좀 교복은 내려주는데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다 자기가 결정해야지. 기존에 이제 관행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존의 관습을 깨고 현행법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럼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법률 개정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뭐 예를 들면 예산 좀 내려주고 그렇죠.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니면 국회 가서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고쳐 나가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죠. 괜히 나중에 뭐 직권남용으로 들어갈까봐 그거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 유정원 청장님 금천구에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시려고 길도 막히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라이브 초대석은 이제 그 중앙정치인을 모셨었어요. 정성호 국회의원이라고. 두 번째는 우리 유영아의 생활정치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그리고 현장의 문제 생활정치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유성훈 청장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출판기념회 했다는 저서까지 이거 살려면 청장님한테 연락해야 되나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요?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저 주셨는데 사인까지 하셔갖고 하여튼 그래서 청장님 고맙고요. 하여튼 예.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죠? 예. 금천구를 위해서 예. 지방 분권을 위해서 또 국민 삶과 국민의 생활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네, 또 뛰시기를 고맙습니다.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반이